안녕하세요, 오시만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 고독사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얼마 전 제 아는 지인이 고독사로 죽었어요. 47살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건 나중에 내 마음이 정리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TV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혼자 사시는 분들 중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나 가족과 연을 끊으신 분들, 외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분들, 타지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등등 친구나 외부인과 거의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핸드폰 잠그지 마세요. 핸드폰 분실 시 타인의 사용을 막으려고 패턴 또는 지문인식, 핸드폰 락을 걸어 놓는데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발견돼도요 7일 이후에 발견돼요. 제일 먼저 죽은 나를 발견한 사람은 경찰일 거예요. 먼저 현장을 살펴보겠죠.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판단을 한 후 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한 지인을 찾겠죠. 가족이야 어떻게든 수시간 안에 찾아 연락을 하겠지만 가족이 없거나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서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연고자 처리가 될 거예요. 설사 가족이 시신을 수습한다 한들 빈소를 차리지 않고요 바로 화장할 수도 있겠죠. 살아있을 때도 쓸쓸했는데 갈 때도 쓸쓸히 가는 겁니다. 저도 죽은 고인의 친구나 지인을 찾기 위해서 핸드폰 패턴을 풀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다가 같은 번호로 부재중 전화 5통 온 A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그 사람과 통화 후에 평소 고인과 자주 만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A가 알려준 힌트로 패턴을 풀어서 화장하기 3시간 전 여러 사람과 통화가 돼서 18명의 지인들이 모여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나마 덜 외롭게 보냈어요. 가족이랑 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 분명 주변 친하게 지내는 지인 한둘은 있을 거잖아요. 꼭 쉽게 찾을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두 번째, 최소한의 금액은 모아둬라.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만원 사이는 모아두시기 바래요. 고인을 발견한 후 최초 연락 온 나한테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나 전화가 와요. 그리고 병원에 안치된 순간부터 다 돈입니다. 1시간을 있어도 하루치로 계산해서 돈을 받더군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겪질 않아서 달라는 돈이 합당한 금액인지도 모르고요. 빠르게 부패하는 시체를 앞에 두고 흥정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유족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모든 장례 절차가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고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예약조차 할 수 없어요. 장례 시스템도 모르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결국 장례 업체에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케바케라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좋은 상조회사를 찾는 건 일종의 운입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점은요, 굳이 상조 서비스를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어요. 초반엔 그저 싸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고인을 보면 그래도 가시는 길 편하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리무진으로 가나 일반 장례차로 가나 금액이 차이가 없어 그냥 리무진을 모셨습니다. 세 번째, 잘 나온 사진을 꼭 남겨둬라. 5월 18일 비도 세차게 내리고 방바닥엔 피가 굳어서 닦이지 않아서 락스와 세제를 뿌려 피를 불리는 과정에 피 비린내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악취를 맡으면서요 어두워진 시간 고인의 집안에서 몇 시간에 걸쳐 찾은 게 있는데 바로 사진입니다. 영정 사진에 쓰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죽은 장소에 가족도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혹시 모를 유서나 심경을 남겨놓은 글이 있나 싶어 다 뒤졌는데 결국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더라고요. 책장과 컴퓨터를 뒤지다 포기하고 피 흥건한 방만 그냥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조 회사 측이 고인의 방 청소를 어찌할 거냐 물어서 내가 다 청소했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사진 잘 나온 거 항상 남겨두세요. 결국 영정사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번째, 잠수 타지 말아라. 이건 개인의 성향이지만 주변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사업 등을 했는데 본인 일이 잘 풀리면 연락을 하고 지내고요. 무언가 잘 안 풀리면 잠수를 탔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12월간 연락이 안 돼도 의뢰 곧 잠수 타다가 연락 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오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 혼자 있고 싶어 하나 하는 생각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간관계가 귀찮아도요 누군가와는 자주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 구독이나 우유를 먹는다면 집 앞에 쌓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주변에서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누군가와 지속적인 소통하시길 바래요. 뇌나 심장이 정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쓰러진 후 하루는 살아있어요. 작년 11월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고 8시간 만에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필이면 꼭 안 쓰던 아래 잠금 장치로 문을 잠궈놔서 내 열쇠로 안 열려갖고 119 천사님들이 오셔서 문짝을 그냥 뜯어냈습니다. 5번째, 건강관리. 고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본인이 부지런하지 않는 이상 혼자 살면 일단 먹는 게 부실해지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게 되죠. 냉장고를 보니 마실 거 외엔 그 어떤 반찬거리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집밥의 위력은 보약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식, 이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중요해요. 40세 이후엔 의심나면 병원 달려가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죽겠다 싶으면 절대로 never 침대에 눕지 마세요. going to the 방바닥, 오케이? 방바닥에 그냥 닦으면 되는데 침대 커버 쿠션에 이 피가 스며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버리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방바닥 기억하세요. 결국 고독사를 극복하기엔 결혼이 답인 것 같아요. 요즘 20, 30대 남녀 젠더 싸움이 한참인데 다 부질없는 짓인 거 본인들도 알 거예요. 형제나 부모도 날 끝까지 지켜볼 수는 없어요. 가족을 구성한다는 데 내 인생의 희생이 많이 따르지만 인생의 허비가 아닌 분명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잖아요. 자손을 남기는 것 자체가 숭고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40세가 넘어 비록 생활비 버느라 내 삶은 팍팍하지만 절대로 솔로가 부럽진 않아요. 그들의 고독함 그리고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사는 그들의 삶을 아니까요. 아직은 내 이야기들이 공감이 안 갈 겁니다.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참석했지만 그들은 내가 정을 주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을 주던 지인의 죽음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고독사가 많다고 해요. 일주일 만에 발견된 건 운이 좋은 케이스를 합니다. 19일 부검이 3차례 있었는데 3명 다 고독사였고요. 발견된 지 한 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오래되었다 합니다. 고독사 늙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는데 40세 중반이 넘으면 다들 이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살아생전 고인의 삶을 추적해서 그의 재산, 빚을 찾아야 돼요. 상조회사에 물어보니까 집주인의 상당수는 고인의 보증금을 이런저런 핑계로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족의 가족이 집주인 피해 안 주려고 방을 빨리 빼주려고 사람을 불러서 유품을 정리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의 50%만 준다고 말을 바꾸는 통에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집 주인이 도배비와 월세 석 달치를 요구해서 유족이 그건 인정하고 갔는데 갑자기 집 주인 아들놈이 사람이 죽어 자기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증금 안 줘도 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네요. 이렇듯 고인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연애하고 결혼하세요. 혼자 살더라도요. 누군가 내 안위를 봐줄 사람은 꼭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